제발 저 좀 살려줘요. 저한테 남은 건 이 집밖에 없.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노래. 저 사진 속 당신은 참 젊어 보여요. 나만 늙었나 봐. 새벽 5시 반, 윤금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동작조차 수십 년간 반복된 의식처럼 정확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다. 거실로 나가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금자는 그 앞에 놓인 작은 탁자 위 라디오에 전원을 켰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쾌한 아침 인사, 날씨 예보, 교통정보. 금자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물 한 컵을 마셨다. 미지근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공기가 떠돌았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가끔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차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금자는 베란다 쪽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식탁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의자도 찬장도 냉장고도 모두 제자리였다. 금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남은 밥과 김치를 꺼냈다. 계란 2개를 풀어 후라이를 붙이고 된장찌개를 데웠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상은 정갈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다. 그 노래를 들으면 언제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봄날, 하얀 목련이 피어있던 공원, 어색하게 나눴던 대화. 금자는 작게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될 줄. 설거지를 마치고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지는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산책 나온 노인들. 금자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국수를 말아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다. 오후에는 잠깐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책장을 넘기는 습관만큼은 버리지 않았다. 가끔 이웃 할머니들과 아파트 화단에서 마주치면 짧은 안부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대화는 늘 비슷했다. 금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손주들도 건강하다고, 별일 없이 지낸다고. 저녁이 되면 금자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는 아침보다 간단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찜. 가끔은 두부 한 모를 부쳐 먹기도 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지만 금자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시간이었다. 밤이 되면 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다. 젊었을 때의 기억, 아이를 키우던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흘렀고 금자는 늙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집에서 금자는 40년을 살았다. 아들 재훈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이었다. 벽지를 몇 번 바꿨고
가구도 조금씩 교체했지만 집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금자는 이 집의 모든 구석을 알았다. 어느 방의 문이 빡빡한지, 어느 창문이 바람이 새는지, 어느 마루가 삐걱거리는지. 이 집은 금자의 전부였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샀고, 아들을 키웠고, 손주들이 놀러왔고, 남편을 보냈다. 그 모든 순간이 이 집 안에 새겨져 있었다. 금자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떠날 이유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금자는 가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아들의 전화가 조금 더 잦아졌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금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려니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걸었다. 혼잣말이었지만 금자에게는 남편과 나누는 대화였다. 여보, 요즘 재훈이가 자주 전화하네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금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건 사고 이야기. 금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고요함보다는 소음이 나았다. 밤은 깊어갔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었다. 라디오를 켜고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하루. 금자는 그것이 평온이라고 믿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래된 평온.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금자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메들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금자는 눈을 떴다. 누가 왔을까? 약속한 사람은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재훈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다. 금자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다. 재훈과 수진은 거실로 들어왔다. 금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다. 찬장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오래된 과자였지만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금자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재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왔어요. 금자는 재훈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수진도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금자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다. 무슨 일인데?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회사 일이 좀 안 좋아졌어요. 구조조정이 있었고 제 직급도 영향을 받았어요. 당장 해고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불안해요. 금자는 재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금자는 그동안 재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무거워지던 것, 손주들 이야기를 할 때도 웃음이 예전 같지 않던 것. 그래서요? 금자가 조용히 물었다. 재훈은 수진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금자는 그 침묵 속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재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집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금자는 귀를 의심했다. 집을 정리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금자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재훈은 눈을 피했다. 무슨 소리야? 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관리도 힘드시고 청소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작고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금자는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 집을 팔거나 정리한다는 의미였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모든 순간을 보낸 이 집을, 그럼 나는 어디로 가? 금자가 물었다. 재훈이 대답했다. 저희가 알아봤어요. 근처에 괜찮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의료 서비스도 잘 돼 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금자는 재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견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설명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금자는 천천히 물었다. 너희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니? 재훈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어머니가 원하시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금자는 알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재훈의 말투에서, 수진의 표정에서, 그들이 함께 온 이 시간 자체에서 금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설득 대상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머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고 만약에 어머니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바로 옆에 있지도 않은데. 수진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금자는 그 논리 속에서 자신이 점점 무능한 존재로 규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아프다, 힘들다, 위험하다. 그 모든 말들이 금자를 약자로 만들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재훈과 수진은 금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40년을 지우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해 볼게. 금자가 말했다. 재훈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도 어머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금자는 알았다. 급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재훈의 눈빛에서, 수진의 긴장된 손짓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짧은 눈빛에서 재훈과 수진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식사 잘하시고 또 올게요. 금자는 현관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금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거실로 돌아온 금자는 소파에 앉았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다. 금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남편이 앉던 의자, 손주들이 놀던 거실 바닥,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 대상이 됐다. 금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라디오에서는 다음 곡이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의 그림자가 거실을 채웠다. 재훈 부부가 다녀간 뒤 금자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라디오를 켜고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금자는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금자는 그 아래 깔린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응, 잘 지내. 금자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실버타운 말이에요.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아직이야.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재우는 약간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무릎 어떠세요? 건강 이야기가 나오자 금자는 조금 불편해졌다. 무릎은 사실 좋지 않았다. 아침마다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재훈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다. 괜찮아. 별일 없어. 금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다음 주에 소방 점검이 있습니다. 집에 계실 수 있으신가요? 금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히 집에 있지. 어디 가겠어?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점검일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난 뒤 금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왜 관리사무소에서 굳이 전화를 했을까? 전에는 그냥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줬었는데 혹시 아들이 무언가를 부탁한 걸까? 금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금자는 아파트 아래 슈퍼마켓에 갔다. 장을 보기 위해서였다. 계산대에서 금자는 아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다. 어머, 금자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좀 어떠세요? 금자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저냥 살지. 별일 없어. 하지만 이웃 할머니는 금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금자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 말에 금자는 약간 당황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우리 나이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금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확실히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입가는 처져 있었다. 금자는 고개를 돌렸다.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하는 동안 금자는 이웃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이 왜 자꾸 신경 쓰였을까? 금자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으로 가서 얼굴을 들여다봤다.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다. 피부는 칙칙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금자는 무릎이 아픈 것을 느꼈다. 쪼그려 앉아 냉장고 아래칸에서 무언가를 꺼낼 때마다 통증이 왔다. 일어설 때는 잠시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금자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금자는 생각했다. 혹시 재훈의 말이 맞는 걸까? 혹시 자신은 정말 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있는 걸까? 금자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재훈의 말, 수진의 표정, 이웃 할머니의 걱정, 관리사무소의 전화.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다. 라디오를 켜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지만 평소처럼 말을 걸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후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금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무엇을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녁 무렵 금자는 베란다에 나가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에는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놀고 차들이 지나갔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금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금자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금자를 볼 때마다 조금 더 오래 쳐다봤다. 슈퍼마켓 주인은 혼자 들기 무거우시면 배달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웃들은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금자는 그 모든 것이 신경 쓰였다. 혹시 재훈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한 걸까? 금자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요즘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약한 사람처럼 대해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내가 정말 약해진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불안은 이미 시작됐다. 금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월요일 아침 금자는 평소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복도는 고요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해 쓰레기 수거함으로 향하는 길, 금자는 경비실 앞을 지나쳤다. 어르신,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금자는 돌아봤다. 아파트 경비 문상철이었다. 상철은 60대 후반의 남자로 금자와는 몇 년째 안면이 있었다.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금자가 물었다. 상철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집에 손님 많이 오시나요? 금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손님이요? 아들이 가끔 오긴 하는데 왜요? 상철은 말을 고르는 듯했다. 사실은 요즘 아드님이 여러 사람과 자주 오십니다. 부동산 중개인 같아 보이는 분들이요. 금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인? 재훈이?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께서 모르시는 일인가 싶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시죠? 혹시 제가 불편하게 만들어드린 건 아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자는 짧게 대답하고 경비실을 떠났다.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금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부동산 중개인? 왜 재훈이 혼자서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왔을까? 금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도착한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고요함 속에서 금자는 생각에 잠겼다. 재훈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걸까? 금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금자는 식욕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밥을 데웠지만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늦게 금자는 결심하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재훈이 받았다. 어머니, 왜요? 무슨 일이세요? 금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다. 재훈아, 너 요즘 집에 부동산 사람 데려왔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사실이구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재훈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시세만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나중에 집을 정리하시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금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게요. 금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재훈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었다. 금자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 되자 금자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는 저녁 불빛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돌아오고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금자는 그 속에서 자신만 혼자 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금자는 다시 상철을 만났다. 이번에는 우편물을 받으러 경비실에 들렀을 때였다. 상철은 금자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건 아니죠?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상철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괜히 어르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금자는 상철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왜 자신에게 말을 해준 걸까? 아무 이득도 없는데. 금자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상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상철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금자는 상철을 집으로 초대했다. 경비 근무 교대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철은 금자의 집에 들어서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금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자는 상철을 바라봤다. 상철은 천천히 말했다.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제 형님이 저희 어머니 집을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어머니 몰래요. 그때 제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어머니는 평생 사신 집을 잃으셨을 겁니다. 금자는 상철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결국 제가 형님과 크게 다퉜죠. 형님은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형님 자신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아시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금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어르신 편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어르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재호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금자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다. 상철 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자가 물었다. 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드님께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애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자는 상철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상철은 금자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상철이 떠난 뒤 금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금자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상철은 아무 이득 없이 금자에게 진실을 말해줬다. 그것이 금자에게는 큰 위로였다. 금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네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이제 금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금자는 은행에 갈 일이 있었다. 통장 정리를 하려는 것이었다. 요즘 들어 금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라도 재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자신의 돈만큼은 확실히 파악해두고 싶었다. 은행에 도착한 금자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은 공손하게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다. 잠시 후 직원이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확인해보니 이 통장이 현재 담보로 잡혀 있네요. 금자는 귀를 의심했다. 담보요? 무슨 담보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며 설명했다. 대출 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요. 명의인은 이재훈 씨로 돼 있네요. 금자는 머리가 멍해졌다. 재훈이 자신의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언제? 왜? 금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제가 서명한 적이 있나요?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네, 여기 서명이 돼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작년 9월. 금자는 그때를 떠올렸다. 재훈이 찾아와서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던 기억이 났다. 어머니, 제가 사업 자금 좀 빌려야 해서요. 형식적인 서류니까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금자는 아들을 믿고 서명했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금자는 은행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재훈이 자신의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것도 자신 몰래. 아니, 정확히는 속이고. 금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다. 그것도 갚지 못하면 금자의 통장이 막힐 수 있었다. 금자는 이제야 왜 재훈이 집을 정리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됐다.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한 금자는 바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재훈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왜요? 금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너 내 통장으로 대출 받았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게. 왜 말 안 했어? 내 돈을 담보로 잡아놓고 왜 말 안 했냐고. 재훈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금방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려?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금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재훈아, 너 지금 빚 때문에 내 집을 팔려는 거지? 재훈은 부인하려 했지만 금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부동산 사람들 데려온 것도 알고 내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알아.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잖아.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저도 힘들어요. 금자는 재훈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다.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속였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금자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 내내 금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식사도 거르고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금자는 불도 켜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금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왜 저 애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금자는 고요함 속에서 혼자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금자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수진이도 데려오고 이야기할 게 있어. 저녁 6시 재훈과 수진이 금자의 집에 도착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다. 금자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다. 금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훈아,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빚이 얼마야? 재훈은 눈을 피했다.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어머니, 사실은 좀 많아요. 은행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치면 약 1억 정도 돼요. 금자는 숨이 막혔다. 1억? 그렇게나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재훈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주식에 손을 댔고 거기서 잃고 그걸 메우려고 또 빌리고.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훈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면 어머니 집 시세가 지금 약 3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빚 다 갚고 어머니 노후 자금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버타운은 제가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금자는 재훈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금자는 천천히 말했다. 재훈아, 너는 지금 내 문제를 내 집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거, 내 아버지와 함께 산 곳을 팔아서 내 빚을 갚으려는 거야.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금자는 계속 말했다.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어. 이 집은 나한테 그냥 집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너희 아버지랑 함께한 시간이고 너를 키운 곳이고 내가 살아온 증거야.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너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해. 내 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재훈은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재훈과 수지는 얼마 후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금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금자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금자는 알았다. 집을 팔자는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것은 금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훈을 위한 것이었다. 금자는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금자는 깨달았다. 집을 지키느라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서 금자 자신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재훈과의 대화 이후 금자의 일상은 또 한 번 균열을 맞았다. 이번에는 표면적인 변화가 있었다. 재훈의 전화가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방문도 멈췄다. 금자는 그것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더 이상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금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금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다.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네, 맞는데요. 저는 대한캐피탈 회수팀입니다. 이재훈 씨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재훈 씨께서 대출금 상환을 3달째 연체하고 계십니다. 담보로 잡힌 어르신 통장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재훈 씨와 연락이 되십니까?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어르신 가능하시면 이재훈 씨께 연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시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 통장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금자는 손이 떨렸다. 재훈이 3달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금자는 바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금자는 불안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수진아, 재훈이 어디 있어? 전화를 안 받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야?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은 오빠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어요. 1달 전에요. 금자는 숨이 막혔다. 해고? 재훈이?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오빠가 말리기도 했고. 금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재훈은 해고당했고 빚은 갚지 못하고 채권자들은 독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금자의 집이 있었다. 며칠 뒤 재훈이 집에 찾아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금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들어와. 금자는 문을 열어줬다.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금자는 물을 따라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금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는 것은 충격이었다. 왜? 구조조정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고예요. 퇴직금도 얼마 안 돼요.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훈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파산해요. 집도 잃고 신용불량자 되고.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집만 정리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니도 편하게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수 있고 제 빚도 정리되고. 금자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재훈아,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어. 재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급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요. 곧 법적 조치 들어가요. 금자는 재훈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재훈아,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줘요?
금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살아야 해. 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어.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재우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어머니가 그 집에서 혼자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혼자 늙어가는데. 그냥 실버타운 가시면 사람들도 있고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금자는 재훈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재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금자는 혼자 남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금자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재훈은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전화도 방문도 없었다. 금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자는 외로움을 느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라디오를 켜도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금자는 재훈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우연히 수진을 만났다. 아파트 입구 편의점에서였다. 수진은 장을 보고 있었고 금자는 우유를 사러 갔다가 마주쳤다. 어머니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금자는 반가웠지만 어색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다가 수진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수진은 눈을 피했다. 저도 그냥 지내요. 금자는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여인 것 같았다. 재훈이는 어떻게 지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요즘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은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후회하고 있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오빠가 정말 절박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요. 금자는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금자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여전히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은 돌아서서 갔다. 금자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금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늙고 지친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집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금자를 맞았다. 금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다. 남편의 사진이 금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금자는 그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근데 내 집을 포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대답은 없었다. 금자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위기, 실업률 증가, 가계 부채 문제.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재훈만 힘든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금자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재훈, 학교에 가던 재훈, 결혼하던 재훈.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갔다. 금자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 말 아래 금자의 선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외출은 줄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대신 금자를 둘러싼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다. 금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아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지 않았다. 금자는 다시 누웠다.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졌다. 금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어갔다. 거울 속 금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금자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다. 차가웠다. 거실로 나온 금자는 소파에 앉았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금자는 컵을 내려놓았다. 라디오를 켰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금자는 생각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재호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금자는 혼자 힘으로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금자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금자는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였다. 햇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금자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웠다. 휴대폰을 찾았다. 탁자 위에 있었다. 금자는 휴대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았다. 금자는 경비실 번호를 찾았다. 문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철이 받았다. 네, 경비실입니다. 상철 씨, 저 윤금자예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몸이 좀 안 좋아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상철은 즉시 대답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몇 동 몇 호예요? 금자는 주소를 말했다. 상철은 금방 갈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금자는 겨우 일어나 문을 열었다. 상철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철이 금자를 부축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휘청거렸다. 상철과 직원은 금자를 소파에 앉혔다.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119 부를까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철은 단호했다. 어르신, 안 됩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상철은 119에 전화를 걸었다. 15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금자의 혈압과 체온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했다. 어르신, 탈수 증상이 있으시고 혈압도 많이 낮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금자는 거부할 힘도 없었다. 구급대원들은 금자를 들것에 옮겼다. 상철은 금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가리켰다. 상철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다. 재훈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도착한 금자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금자를 검사했다. 수액이 연결됐고 각종 검사가 진행됐다. 1시간 뒤 재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어머니. 재훈은 금자에게 달려왔다. 금자는 눈을 떴다. 재훈이 보였다. 재훈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의사가 설명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어르신이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제대로 식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재우는 충격을 받았다. 영양실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심하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요. 일단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우는 금자를 바라봤다. 금자는 작고 약해 보였다. 재우는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다. 집을 팔라고 압박했던 것, 화를 냈던 것, 연락을 끊었던 것.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금자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미안해. 금자는 입원실로 옮겨졌다. 재훈은 금자 곁을 지켰다. 수진도 곧 도착했다. 두 사람은 금자를 번갈아 돌봤다. 며칠간의 치료 끝에 금자는 조금 나아졌다.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걸을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금자를 찾아왔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으셨어요. 이런 상태로 혼자 생활하시면 위험합니다. 금자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었는지. 집을 지키느라, 혼자 버티느라,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그 순간 금자는 알았다. 집을 지키느라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금자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금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재훈이 병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금자는 재훈을 바라봤다. 재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재훈은 의자에 앉았다. 금자는 천천히 말했다. 재훈아,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재훈은 금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금자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집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엄마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재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금자는 손을 들어 재훈을 말렸다. 아직 말 안 끝났어. 엄마는 여전히 그 집을 사랑해. 그곳에서의 추억도 소중하고. 근데 이제 알겠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금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서 결정했어. 엄마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찾아볼게. 집은 엄마가 결정할게. 너한테 주거나 팔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근데 그건 엄마 선택이야. 너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선택으로.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금자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잖아. 엄마도 이해해. 근데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게 가족이잖아. 재훈은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금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구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금자는 처음으로 느꼈다. 변화가 두렵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금자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금자는 일주일 뒤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금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남편이 앉던 의자.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동시에 금자를 묶어두는 것들이기도 했다. 금자는 천천히 집안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내야 할까?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선택해야 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쌓여 있었다. 금자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젊었을 때의 사진, 결혼식 사진, 재훈이 어렸을 때 사진. 금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 금자는 알았다. 추억은 사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금자의 마음 속에 있었다. 집을 떠난다고 해서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금자는 재훈을 불렀다. 재훈아, 엄마 결정했어. 재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결정이요, 어머니? 엄마가 이 집을 정리할게. 근데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재훈은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정말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첫째, 이 집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리할 거야.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거고. 둘째,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너한테 필요한 만큼만 빌려줄 테니 나중에 갚아. 셋째, 엄마가 갈 곳은 내가 정할 거야. 실버타운이든 다른 곳이든 내가 직접 알아보고 결정할게. 재훈은 금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금자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빚은 내가 해결해.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부 떠안지는 않을 거야. 너도 책임져야 해.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도록 노력할게요. 금자는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재훈아. 엄마를 믿어줘서. 그날 이후 금자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 기부할 것, 가져갈 것을 분류했다. 생각보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다. 오래된 옷, 깨진 그릇,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금자는 하나씩 정리하며 과거를 정리해 나갔다. 남편의 물건들도 정리해야 했다. 옷장에 걸린 남편의 양복, 서랍에 넣어둔 시계, 책장에 꽂힌 책들. 금자는 그것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금자는 남편의 사진 몇 장과 시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 금자는 여러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재훈이 알아봤던 곳도 가보고 직접 인터넷으로 찾은 곳도 가봤다. 금자는 각각의 장단점을 메모했다. 시설, 위치, 비용, 분위기.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중 한 곳이 금자의 마음에 들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거주자들도 친절해 보였고 직원들도 정성스러웠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금자는 어렸을 때부터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금자는 그곳의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입주 비용은 보증금과 월 관리비가 있고요. 의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자는 비용을 확인했다. 부담스럽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좋아요. 여기로 하겠어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언제 입주하실 계획이세요? 한 달 뒤에요. 집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금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처음으로 금자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엄마가 갈 곳 정했어. 어디요, 어머니? 금자는 실버타운 이름과 주소를 말했다. 한 달 뒤에 입주할 거야. 그때까지 집 정리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자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다. 곧 이 집을 떠날 것이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금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이제 엄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금자는 남편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금자는 라디오를 켰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결심한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기도 했다. 금자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내 인생은 누군가의 계획표가 아니다. 금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은 금자가 선택하고 금자가 만들어갈 것이었다. 입주 당일 금자는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남편의 사진, 추억이 담긴 앨범 몇 권,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금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재훈과 수진이 도와주러 왔다. 짐을 차에 실으며 재훈은 계속 미안해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금자는 빈 집을 둘러봤다. 가구들은 대부분 기부했고 벽에는 사진도 없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금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추억이 가득했다. 잘 있어. 금자는 집에 작별 인사를 했다.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다.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문 뒤에 남았다.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윤금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금자는 안내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옆방 할머니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박순이에요. 금자는 인사를 받았다. 윤금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친근하게 웃었다. 여기 좋아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금자는 순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재훈과 수지는 짐 정리를 도와주고 떠났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금자는 혼자 남았다. 새로운 방,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낯설었다. 금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켰다. 저녁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첫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침대가 낯설고 소리도 달랐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금자는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소리가 금자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여러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금자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영숙이에요. 금자는 인사를 받았다. 윤금자예요. 어제 입주했어요. 영숙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기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리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러요. 금자는 영숙의 말을 듣고 있었다.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금자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정해진 프로그램,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금자를 찾아왔다. 어르신,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 왔어요. 저희가 노인 돌봄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금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돌봄 자원봉사요? 직원은 설명했다. 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봉사활동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도 돌봄을 받는 입장인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해볼게요. 교육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진행됐다. 금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기본적인 돌봄 방법, 응급처치, 대화 방법 등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연습했다. 한 달 뒤 금자는 첫 봉사활동을 나갔다. 실버타운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방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금자는 긴장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방문한 어르신은 80대 할머니였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말씀도 어눌하셨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윤금자예요. 오늘 도와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금자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금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금자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드렸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제가 어제 정원에서 꽃을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할머니도 꽃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자는 계속 이야기했다. 자신의 이야기, 날씨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할머니는 가끔 웃으며 금자의 말을 들었다. 1시간 뒤 금자는 할머니의 방을 나왔다.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금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거울을 보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다. 금자는 처음으로 느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금자는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일주일에 3번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책을 읽어드리고 때로는 산책을 도와드렸다. 금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무기력함,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금자는 순이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었다. 순이가 말했다. 금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금자는 웃었다.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요. 금자는 순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맞았다. 금자는 가벼워지고 있었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혼자 버텨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있었다. 금자는 텃밭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작은 땅이었지만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금자도 함께 자라는 느낌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금자는 실버타운의 중심 인물 중 하나가 됐다. 다른 어르신들이 금자를 찾았고 직원들도 금자를 신뢰했다. 금자는 봉사활동뿐 아니라 작은 동아리도 만들었다. 라디오 듣기 모임이었다. 일주일에 1번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옛날 노래, 라디오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눴다. 금자는 그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다. 재우는 가끔 금자를 찾아왔다. 어머니, 여기 적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여기 좋아. 할 일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재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는데. 금자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요즘 일자리 찾았다며? 잘 됐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회사지만 일 시작했어요. 월급은 예전만 못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빚도 갚아나갈게요. 금자는 기뻤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것이 금자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저녁이 되자 금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금자는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였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돕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였어요. 금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금자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금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금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그 자신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금자는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럴게. 3년이 흘렀다. 금자는 77세가 됐다. 나이는 더 들었지만 마음은 더 젊어진 것 같았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금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줬다.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졌고 금자는 이제 봉사팀의 리더가 됐다. 새로 입주하는 어르신들을 돕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봤다. 금자의 손길은 따뜻했고 금자의 말은 위로가 됐다. 어느 날 실버타운 원장이 금자를 찾아왔다. 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금자는 궁금한 표호로 물었다. 무슨 제안인데요? 원장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근처에 작은 어르신 쉼터를 하나 열려고 해요. 독거노인분들이 낮 시간 동안 오셔서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의 운영을 어르신께 맡기고 싶어요. 금자는 놀랐다. 제가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도 어르신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어르신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돌보시잖아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해볼게요. 원장은 기뻐하며 금자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큰 힘이 될 거예요. 2달 뒤 어르신 쉼터가 문을 열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아늑했다.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이 있었다. 금자는 직원 2명과 함께 쉼터를 운영했다. 첫날 5명의 어르신이 오셨다.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다. 금자는 그분들을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들은 즐거워하셨다. 한 분이 금자에게 말했다. 여기 참 좋네요. 집 같아요. 금자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집 같다? 그것이 바로 금자가 만들고 싶었던 곳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하루 10명, 20명으로 늘어났다. 금자는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금자는 각각의 어르신들을 기억했다.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외로워하는지. 금자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쉼터에 오셨다. 표정이 어두웠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가기 싫은데. 금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금자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집을 떠나야 했던 그때,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던 그때. 어르신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그냥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기 쉼터에 매일 오시면 되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금자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어르신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금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금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를. 금자도 한때 선택권을 잃을 뻔했었다.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 선택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다. 쉼터는 점점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신문에도 소개됐고 방송에도 나왔다. 금자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직접 쉼터를 운영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재훈도 그 방송을 봤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금자, 무기력했던 금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재훈은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재훈은 쉼터를 찾아왔다. 금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금자는 돌아봤다. 재훈아, 어떻게 왔어? 방송 봤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금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재훈은 쉼터를 둘러봤다.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웃고 계셨다. 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금자가 있었다. 어머니,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지금 이곳이 어머니의 진짜 집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만든 집. 금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재훈의 말이 맞았다. 이곳은 건물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집이었다. 오후가 되자 금자는 라디오를 켰다. 쉼터에도 금자의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다. 어르신들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옛날을 회상했다. 누군가는 따라 불렀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들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여긴 집 같아요. 그 말이 금자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저녁이 되자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다. 금자는 문 앞에서 한 분 한 분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마지막 어르신이 떠나고 금자는 쉼터를 정리했다.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을 닦고 불을 껐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금자는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켰다.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다.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것이 됐네. 집은 건물이 아니었다.
주소도 아니었다. 집은 금자가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과 함께, 웃음과 함께. 금자는 라디오를 끄고 쉼터를 나섰다.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다. 금자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진짜 삶은 이제야 시작된 것 같다고. 금자는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다시 쉼터로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금자는 눈을 감았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내 선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금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